최근 증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전쟁 이슈와 금리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단기간에 큰 폭의 조정이 나왔죠. 코스피가 하루에 12% 하락하고 다음날 9% 반등하는 역사에 남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한국 주식을 바라보면서 불안해하고 계시죠? 운명의 장난처럼 이 시기에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동안 국내 수혜주와 ETF를 소개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는데요. 오늘 영상은 상법 개정안이 왜 중요하고 어떤 기업이 진짜 수혜를 받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2월 26일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정면으로 건드리는 법안이 현실이 된 건데요. 그런데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통과된 지 2주가 지났는데 뉴스에서 거의 볼 수가 없죠.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전쟁 이슈가 모든 뉴스를 덮어버렸는데요. 시장이 흔들릴 때 진짜 중요한 뉴스는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그 조용한 뉴스가 어떤 기업을 바꿔놓는지 보겠습니다. 한국 증시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이번 상법 개정은 3단계에 걸쳐서 진행이 됐죠. 1단계는 2025년 3월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주주환원을 늘리도록 유도한 단계고요. 강제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2025년 8월 배당과 자사주 제도 개선입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한 거죠. 구조를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26일 3단계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인데요. 이제 기업이 자사주를 사두고서 쌓아놓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1년 안에 소각해야 되죠. 1단계는 권유, 2단계는 제도, 3단계는 의무입니다. 이 흐름이 중요합니다. 코스피 주가 차트를 보면 상법 개정 단계마다 코스피가 반응했죠. 1차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때는 KB, 하나, 메리츠 같은 금융주가 먼저 움직이며 지수가 튀어올랐습니다. 2차 지배구조 개혁 때는 KTNG, HD 현대, SK 스퀘어가 반응하면서 지수가 완만하게 상승했고요. 그리고 3차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발표 직후에는 차트를 보면 수직에 가깝게 급등이 나왔었죠. 단계가 올라갈수록 시장의 반응 속도도 빨랐습니다. 강제성이 생겼기 때문이죠. 자사주 72조 원이 소각 대상에 올랐고 시장은 그 의미를 바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해버렸죠. 대외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전쟁이 빠르게 종료된다면 매력적인 기업들은 다시 관심을 받게 될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3차 상법 개정안을 공부해둬야 됩니다. 3차 개정안의 핵심은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1년 안에 소각을 해야 됩니다. 주식수가 줄면 주당 가치는 올라가겠죠. 주주환원이 숫자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예외 보유 시 주주 승인의 의무화인데요. 소각하지 않으려면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경영진 마음대로 쌓아두는 건 이제 불가능해졌고요. 세 번째는 자사주 편법 활용 차단입니다. 지금까지 자사주는 경영권 방어와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쓰였죠. 그 구멍을 막는 겁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기업이 쌓아둔 돈은 주주에게 돌려줘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미국 시장을 보면 자사주 소각은 이미 당연한 문화가 됐죠. S&P 500 기업들이 매년 자사주 매입에 쓰는 돈이 1조 달러가 넘습니다. 배당보다 자사주 소각을 먼저 선택하는 기업이 훨씬 많은데요. 그 이유는 세금 부담 없이 주주 가치를 높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주식수가 줄면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고 주가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 지분 가치가 커지는 구조죠. 그럼 실제로 자사주 소각을 많이 하는 기업은 어디일까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10년간 자사주 소각 탑10 기업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위는 애플인데요. 7,100억 달러로 우리 돈으로 1,000조 원이 넘습니다. 2위는 구글 2,500억 달러인데 비교해보면 격차가 압도적이죠. 마소메타, 오라클, JP모건까지 우리가 아는 미국 대표 기업들이 모두 이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워런 버핏이 왜 그토록 애플을 좋아하는지 이 차트 하나로 설명이 되죠. 버핏은 배당보다 자사주 소각을 훨씬 높게 평가합니다. 애플은 매년 수백조 원 주식을 소각하면서 버핏의 지분 가치를 자동으로 키워줬습니다. 버핏이 아무것도 안 해도 애플이 알아서 부자로 만들어주는 구조입니다. 애플의 10년간의 주가 차트를 보면 우상향 그 자체죠. 2016년 20달러 정도 하던 주가가 지금은 250달러가 넘습니다. 10년 만에 주가가 10배 이상 오른 건데요. 물론 중간에 조정도 있었는데 조정이 올 때마다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 흐름을 만드는 핵심 동력 중에 하나가 바로 자사주 소각이죠. 막대 그래프를 보면 애플이 매년 얼마나 소각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2016년 297억 달러로 시작해서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돈을 잘 벌고 주가도 오를수록 소각 규모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주주환원의 모습이죠. 법적인 제재하에 이제 한국도 출발점에 서게 됐으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사주 소각이 왜 주가에 좋은지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A와 B 두 회사가 있습니다. 총 주식수는 둘 다 100개로 동일하고요. 회사 지분 30개, 자사주 매입 20개,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차이는 딱 하나인데요. B 회사는 자사주 20개를 소각합니다. 소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총 주식수가 100개에서 80개로 줄어들겠죠. 기업 가치가 똑같다면 주식 한 개당 가치는 그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A회사 주주는 100개 중 1개를 갖고 있고 B회사 주주는 80개 중 1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같은 돈을 투자했는데 B회사의 주주의 지분 가치가 더 높아지는 거죠. 자사주를 사는 것과 소각하는 것, 주주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는 A회사 같은 경우가 너무 많았죠. 자사주를 사놓고 소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대주주가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쓰거나 우호 세력에 넘기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아무 혜택이 없는데 회사 돈이 이미 쓰인 거죠. 이번 3차 상법 개정안은 바로 그 고리를 끊는 겁니다. 사면 소각해야 하고 소각하지 못하면 주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사주가 더 이상 대주주의 도구가 될 수 없게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부터 움직인 기업들이 있는데요. 자사주 소각을 발표한 기업들입니다. 뉴스가 아니라 실제 공시로 확정된 기업만 가지고 왔고요. H&M은 8,180만 주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이 대신증권으로 1,535만 주죠. 여기서 중요한 게 전체 주식수 대비 얼마나 주느냐입니다. 상대값이 아니라 기업 자체로 비교해야 되죠. 그랬을 때도 역시나 H&M은 17%로 가장 높고요. 대신증권은 7%에 해당됩니다. 최근에 발표한 대신증권의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볼게요. 공시와 함께 주가가 바로 움직였는데요. 대신증권이 자사주 소각을 발표한 시점을 보면 주가가 수직에 가깝게 올라갔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조정이 나왔죠. 이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주식이 하락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는 소각 발표 이전 주가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거죠. 시장은 이미 계산을 끝냈습니다. 앞으로 소각을 발표하는 기업마다 이런 움직임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기업들을 봐야 될까요? 핵심은 단순합니다. 자사주를 많이 들고 있는 기업일수록 소각 기대감이 크겠죠. 지금 보시는 기업들이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법이 바뀌었으니까 쌓아둔 자사주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자사주 비중이 높다는 건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죠. 그동안 주주 환원을 제대로 안 했다는 뜻이기도 하고 동시에 앞으로 소각할 물량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시장은 후자에 주목하기 시작했고요. 실제로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주가를 보면 개정안 통과 이후에 먼저 움직인 곳들이 있습니다. 우연이 아닌 거죠. 지금부터 이 기업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사주 비중 탑7 기업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위는 인포바인 54.2%고 신영증권이 51.2%, 신성 IS가 48.8%로 수치만 보면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만 보고 투자하면 안 되겠죠. 자사주 비중이 높아도 유통 주식수가 너무 적으면 거래 자체가 안 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1일 거래량이 바닥인 기업도 있고 소각 의지가 전혀 없는 경영진도 있습니다. 주총에서 예외 조항을 걸어서 소각을 피해갈 경우도 생기겠죠. 숫자가 크다고 수혜주가 아닙니다. 실제로 소각이 일어날 수 있는 기업인지 시장 영향력이 충분한 기업인지 함께 봐야 됩니다. 이미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점검사항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내 상장된 기업은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약 2,600개가 넘는데요. 이 전체를 대상으로 자사주 비중이 높은 분야가 어딘지 섹터별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단순히 비중이 높은 기업을 나열한 게 아니라 실제로 소각 가능성이 있는 섹터가 어딘지 걸러내봤더니 결과가 흥미롭게 나왔습니다. 바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섹터별로 비중이 큰 곳이 몇 개 눈에 띄죠. 지주사가 30조 원으로 가장 많았고요. 금융주는 20조 원, 보험사는 15조 원, 증권사는 11조 원입니다. 이 4개가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이 돈이 그동안 시장에 풀리지 않고 기업 금융 안에서 잠겨 있었던 겁니다. 법이 바뀌면 돈의 방향이 달라지겠죠. 전부 소각되지 않더라도 일부만 움직여도 시장에 상당히 큰 힘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규모가 큰 지주사와 금융주는 소각 기대감의 주가가 먼저 반영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수혜 분야로 뽑히고 있는 3가지 분야를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기업들이 매력적인지, 현재 위치는 어디쯤인지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셨죠? 바로 볼게요.
첫 번째로 상법 개정 최대 수혜주로 뽑히는 지주사를 볼게요. 지주사 중에서도 LS가 매력적인 이유는 비중에 있는데요. 13.9%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SK 같은 경우는 자사주 비중이 24.8%로 높지만 대주주 지배력이 약해질 수 있어서 함부로 건들기 어려운 구조라 제외했습니다. 오른쪽 차트를 보면 최근 1년간 127%로 크게 올랐는데요. 코스피가 117% 올랐으니까 LS만 오른 건 아닙니다. 고점 대비 하락률을 보면 마이너스 23%로 꽤 많이 빠진 상태죠. LS는 현재 1,7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전력 인프라 산업이 성장 국면에 있어서 미래 전망도 좋죠. 성장과 주주 환원 동시에 행동으로 보여주는 LS입니다. 두 번째 회사는 한화인데요. 자사주 비중은 7.5%로 LS보다는 좀 낮고요. 시가총액은 9조 원으로 규모는 큰 편입니다. 오른쪽 차트를 보면 최근 1년간 155%로 LS보다는 더 많이 올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 하락률은 마이너스 18%로 하방 지지가 더 단단한 편입니다. 하나가 매력적인 이유는 사업 구조에 있는데요. 방사능 글로벌 수요가 커지는 국면이고 금융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배구조도 정리된 상태라서 경영진이 자사주를 편법으로 활용할 여지가 줄어들었죠. 버는 돈은 늘고 쌓인 자사주는 소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주주와는 여력이 충분한 기업입니다. 지주사 개별 종목이 부담스럽다면 ETF로 접근하는 것도 좋은데요. 타이거 지주회사 ETF가 있습니다. 두산, 현대, SK, LG, LS, 한화까지 우리가 아는 지주사가 모두 담겨있죠. 총 종목수는 31개고 총 비용은 0.598%입니다. 한 종목에 집중하기 어렵다면 이 ETF 하나로 지주사 소각 수혜를 분산해서 가져가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지주사 다음으로 볼 분야는 증권주입니다. 증권사는 앞에 섹터에서 자사주 규모가 11조 원으로 세 번째로 많았죠. 규모도 크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대신증권처럼 이미 소각을 발표하고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곳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는 분야입니다. 바로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기업은 대신증권입니다. 자사주 비중이 무려 25.1%나 되는데요. 시가총액은 1조 9천억 정도로 다른 기업에 비해선 작은 편입니다. 오른쪽 차트를 보면 1년 수익률 116%로 크게 올랐죠. 고점 대비는 25% 빠진 상태입니다. 소각 발표 이후에 주가가 급등했는데 전쟁 때문에 놀란 투자자가 차익 실현이 나온 구간입니다. 대신증권이 주목받는 이유는 행동에 있는데요. 1535만 주 대규모로 소각을 이미 발표했습니다. 6분기에 걸쳐서 소각을 분할해서 하겠다고 했는데요.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적인 주주 환원의 의지를 공식한 겁니다. 자사주 비중이 높은 데다 소각 계획까지 확정된 기업이죠. 증권주 중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곳입니다. 두 번째 증권주는 신영증권입니다. 자사주 비중이 51.2%로 국내 상장 기업 중에서도 최고 수준인데요. 오른쪽 차트를 보면 1년 수익률이 111%로 올라갔고 고점 대비 하락률은 34%로 낙폭이 큰 편입니다. 신영증권이 특이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사주가 51%라는 건 이론상 회사 가치 절반이 자사주로 묶여있다는 거죠. 전량 소각하면 주당 가치가 2배가 됩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작기 때문에 리스크 또한 크게 존재하죠. 그래서 하락폭도 큰 편입니다. 하지만 배당률이 6에서 7%로 높기 때문에 매력적인데요. 소각 기대감과 배당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증권주도 개별 종목이 부담스럽다면 ETF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코덱스 증권이 있는데요.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키움증권, 삼성증권까지 15개 종목이 담겨 있고요. 대신증권과 신영증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증권주가 요즘 주가가 많이 올라서 투자하기 꺼려진다면 ETF도 좋은 대안이 되겠죠. 증권주 소각 수혜주를 한 번에 담고 싶다면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분야는 보험사입니다. 지주사는 자사주 규모가 가장 컸고 증권사는 소각 행동이 먼저 나왔죠. 그런데 보험사는 요즘 다른 이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금 창출 능력이 세 분야 중에 가장 강하죠. 소각을 하려면 결국 돈이 있어야 합니다. 매년 안정적으로 현금이 쌓이는 구조라서 그게 보험사의 핵심인데요. 어떤 기업이 매력적인지 바로 보겠습니다. 보험사 첫 번째 기업은 DB손해보험인데요. 자사주 비중이 15.2%고 시가총액은 12조 원입니다. 차트를 보면 1년 수익률이 97%고 고점 대비 하락률이 15%로 낙폭이 작은 편이죠. 그만큼 시장의 신뢰가 높다는 겁니다. DB손해보험이 눈에 띄는 건 실행력인데요. 8천억 규모로 388만 주 소각을 이미 진행했고요. 말이 아니라 돈으로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낮은 PBR에 높은 수익성까지 저평가된 상태에서 주주 환원을 압도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두 번째 기업은 삼성생명인데요. 자사주 비중이 10.2%고 시가총액은 약 40조 원으로 오늘 소개한 기업 중에서 가장 큽니다. 차트를 보면 1년 수익률이 137%로 크게 올랐고 고점 대비 23% 빠진 상태입니다. 삼성생명에는 다른 기업에 없는 특별한 카드가 하나 있죠. 삼성전자 지분이 8.4%로 약 90조 원어치가 들어있고요. 이 지분이 매각하게 되면 배당과 주주환원이 한꺼번에 터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사주 소각 기대감에 삼성전자 지분 매각 시나리오까지 더해지는 기업이죠. 게다가 삼성자산운용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미래가치가 높은 기업입니다. 시장 지배력과 자본력 두 가지 동시에 갖춘 보험사입니다. 보험사도 ETF로 접근할 수 있는데요. 코덱스 보험이 있습니다. 삼성생명, DB손해보험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사도 모두 들어있는데요. 종목수는 13개, 총 비용은 0.49%입니다. 종목 선택에 부담 없이 보험 섹터 전체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 지주사, 증권사, 보험사가 오늘의 핵심이었는데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특이한 기업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사주 비중도 높고 소각 여력도 충분한데 아직 시장에 크게 주목받지 않는 기업이 있는데요. 어떤 기업인지 바로 보겠습니다. 숨겨진 수혜 섹터는 화학과 유통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태강산업을 보겠습니다. 자사주 비중이 24.2%인데요. 1년 수익률을 보면 44%로 앞에 소개한 기업보단 낮죠. 고점 대비 하락률도 29%로 큰 편입니다. 그런데 숫자를 파고들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데요. 부채 비율이 16.5%로 매우 낮고 현금성 자산이 1조 원이 넘습니다. 빚은 거의 없는데 현금이 넘쳐나는 구조죠. 자사주 소각 교과서적인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 다만 리스크가 있는데요. 화학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실적 모멘텀이 약하고 거래량도 많지 않죠. 재무는 탄탄하지만 주가를 끌어올릴 촉매제가 부족합니다. 자사주 소각 외에는 뚜렷한 비전이 보이지 않아서 아쉽습니다. 3차 상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수혜받는 분야로 지주사, 증권사, 보험사 그리고 숨겨진 화학 유통까지 살펴봤습니다. 분야는 달랐지만 공통점은 하나였죠. 자사주를 많이 들고 있고 소각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기업들이었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기업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주사는 상법 개정에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증권사는 자사주 비율이 높았죠. 보험사는 현금 창출 능력이 강한 기업이었습니다. 투자 성향에 따라서 접근이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안정적으로 가고 싶다면 보험사, 소각 기대감을 빠르게 반영하고 싶다면 증권사, 장기적인 구조 변화에 베팅하고 싶다면 지주사가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떤 기업이 마음에 드셨나요? 오늘 영상 보시고 공부해보고 싶은 기업이 생겼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더 공부해 볼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도 상법 개정안 관련된 ETF로 투자할 수가 있는데요. 관련된 ETF 3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주환원 고배당주, 주주환원 가치주, 자사주 매입 고배당주가 있습니다. 이름만 봐도 이번 개정안과 직결되는 상품들이죠. 새 ETF의 공통점은 주주환원을 실천하는 기업들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기업들을 담고 있죠. 종목 하나에 집중해서 보기보다는 상법 개정이라는 흐름 자체로 올라타고 싶다면 이 3가지 중에서 본인의 성향에 맞는 걸 골라보셔도 됩니다. 오늘 이야기한 기업들이 많이 들어있는 곳은 주주환원 고배당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우선 2월 말 국회 표결로 법안이 통과됐죠.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점인데 전쟁 때문에 묻혔습니다. 3월은 공식 발표가 있는데요.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시점입니다.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신호탄이죠. 6월부터는 시행령 정비가 진행되는데요. 기업들이 실제로 대응 계획을 세우는 구간입니다. 어떤 기업들의 소각 의지를 먼저 드러내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1년 후에는 신규 자사주 실제 소각이 시작됩니다. 주가에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구간이죠. 지금은 3월이니까 딱 출발선입니다.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제게 상법 개정안은 반가운 소식이었는데요. 미국 기업들도 처음부터 주주환원을 잘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제도가 바뀌고 문화가 쌓이면서 지금의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한국도 이제 그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속도는 더딜 수 있고 중간에 편법을 찾는 기업도 나오겠지만 다행히 방향은 바뀌었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코리아 프리미엄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잠깐 이벤트 보고 올게요.
요즘 증시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 계좌도 함께 출렁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지금 어떤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계신가요? 마침 코덱스에서 봄을 맞아 재밌는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코덱스 ETF 3개를 골라 나만의 포트를 구성하는 이벤트인데요. 저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바벨 전략인 성장과 배당을 함께 담는 구조로 ETF 3개를 선택했고요. 각 한 주씩만 매수해도 약 6만원 정도면 포트가 완성됩니다. 이벤트 당첨자 30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배달의 민족 상품권을 드린다고 하니까 가볍게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성장형 투자라면 빅테크 반도체 로봇 같은 미래산업 ETF로 포트를 만들 수 있고, 배당형 투자라면 커브드콜 금융 리치 ETF로 월배당 구조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보고 경품도 받으면 좋겠죠? 이번에도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이 당첨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정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페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